두서없이 얘기를 막 늘어놓게 되는 거. 그 이유는 뭐냐면요. 정돈이 안 돼서 그래요. 말하는 순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?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안녕하세요. 희다입니다. 자, 마음을 여는 말하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지난 2주 동안엔 우리가 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 한번 알아봤어요. 그래서 뭐 대뜸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팁이라든지 뭐 의미값이 없더라도 마무리만 좀 명료하게 해서 좀 지적이어 보이는, 좀 분명해 보이는 이미지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배워봤고요. 자, 오늘은 저는 너무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고민 가진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.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좀 삼천포로 막 빠진다거나 너무 중언부언 뭐 필요 없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막 설명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좀 질리게 만든다거나, 분명 너무 웃긴 이야기고 어디서 말해도 좀 독특한 그런 특별한 이야기인데 너무 좀 흥미가 떨어지게 말을 한다거나, 이런 고민들 말하는 분들 많으신데, 자, 오늘은 그래서요 좀 두서 있게 말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. 좀 이야기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좀 더 국한해서 이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두서없이 얘기를 막 늘어놓게 되는 거. 그 이유는 뭐냐면요. 정돈이 안 돼서 그래요. 말하는 순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인물 얘기했다가 대사 얘기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또 상황 설명 들어가고 갑자기 또 맥락 얘기 들어가고 또 갑자기 회상 들어가고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이 과정을 밟으면은 훨씬 명료하고 정돈된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. 듣는 사람이 일단 이해가 엄청 쉬워져요. 자,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?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영상화된 버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상을 만든다면은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좀 친절한 영상이 되겠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. 자, 근데 나는 뭐 영상 찍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?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미 TV를 봐온 게 있죠. 생생정보통이라든지 이런 매거진 프로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가 봐온 게 있습니다.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. 그런 영상 문법들을 우리 말하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? 그런 영상 문법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그런 문법이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인 거죠. 자, 예를 들어서 저도 방송 작가를 해봤어요, 여러분. 그러면은 뭐랄까 한 13분짜리 VCR을 만드는 그런 이제 영상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. 이게 뭐 리포터 분이 네, 오늘은요 남해에 있는 어떤 마을에 한번 가봤는데요. 이 마을에 가면 정말 대단한 자개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이렇게 시작이 되죠. 자, 이렇게 되면 VCR이 어떻게 시작될 것 같아요, 여러분? 감이 오죠? 드론샷이 먼저 나옵니다. 자, 드론이 위에서 쫙 부감으로 이제 그 예쁜 마을과 뭐 논과 산 같은 거를 쫙 봐줘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뭐 집이라든지 뭐 논이라든지 마을 어귀라든지 이런 장소가 조금 더 줌돼서 나오겠죠. 그걸 우리가 전경이라고 말하거든요. 이제 마을 전경이 조금 더 잡히고, 그 다음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뭐 인물이 혹은 여러 명이면은 그들이 함께 있는 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딱 나오고, 인물들이 조금 더 멀리서 잡혔다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더 클로즈업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네,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땡땡땡 장인인데요.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. 여러분, 어렵지 않죠? 큰 장면에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렇게 해서 큰 배경 설명, 뭐 공간적 배경, 시간적 배경 나오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늘 다룰 어떤 이야기의 뭐 중심적인 배경, 그 다음에 인물 소개까지 이렇게 점점점 좁혀가는 방향으로 초반부를 만들면 된다는 뜻이에요. 자, 예를 들어서 스키장에 가서 리프트에서 우연히 어릴 때 짝사랑했던 사람을 만난 상황이라고 칩시다.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런 어떤 배경 설명 이런 거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. 여러분, 제가 지난 스키장 가서 진짜 정말 놀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5년 만에 간 스키장이었고요. 그 리프트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제가 그때 같이 갔던 일행들이 다 대학교 친구들이고 너무 오랜만에 가서 막 되게 신나게 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익숙한 목소리가 뭔가 했더니 제가 그 짝사랑했던 사람인 거예요.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너무 안 되죠, 여러분. 그럼 이것을 그 영상 문법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큰 배경부터 좁혀가면서
자, 지난 주말에 저는 스키장에 갔는데요. 강원도에 있는 한 스키장이었는데 빙질이 좀 좋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스키어들도 많고 막 신난 사람들이 막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고 이런 풍경들이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곳이었습니다. 제가 그 스키 고수인 친구들 덕분에 뭐 스키복도 빌려받고 여러모로 좀 순탄하게 스키를 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. 오전부터 이 종일권을 끊어서 리프트를 타고 막 신나게 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. 하면은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죠.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, 여러분. 설명을, 이야기를 풀 때에는 청중의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지도록 이렇게 뭔가 간접 경험을 하듯이 샥 그려주는 게 포인트고,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배경 설명부터 해서 이렇게 맥락 설명까지 천천히 좁혀 들어가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본격적인 설명이 들어오겠죠. 자,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요. 이야기거리를 풀 때에는 조금 흥미를 유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자, 다시 영상으로 가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 자개장인의 이야기를 좀 푼다고 쳐요. 근데 이거를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, 자개장인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조금 뻔할지언정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장인분에게 그 전복 식당에 가시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전복을 막 열심히 드시고 전복구이를 드시다가 이 전복 껍데기를 챙기는 모습을 찍는 거죠. 그럼 이제 구성을, 그런데 갑자기 땡땡땡 장인이 전복 껍데기를 챙기기 시작하는데요. 그럼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이 저걸 왜 챙기실까요?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전복 장인분께서 제가 이걸로 뭘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만드는 작업실로 이동을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뻔한 이야기지라도 조금의 특별한 브릿지를 넣는 게 좀 중요해요. 자, 아까 그 스키장 이야기 다시 가보면은 자, 정말 순탄하게 잘 놀고 있는데 근데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바로 리프트 위에서 생겼습니다. 이런 식의 브릿지를 놓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너무 밍숭맹숭하게 한창 잘 놀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가 리프트에 탔거든요. 근데 뭔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라고 하면은 이 이야기를 좀 잘 살리지를 못하게 돼요. 자, 반면에 평범하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시트콤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요. 바로 리프트 위에서였습니다. 리프트에 제가 우연히 혼자 타게 됐는데 옆에는 다른 일행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살짝 유심히 듣고 있는데 그분이 맞더라고요. 알고 봤더니 글쎄 제가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애였습니다. 이렇게 흘러가면은 조금 더 이 스토리를 좀 살릴 수 있게 되죠. 자, 그 다음부터는 그냥 타임라인대로 진행이 되면 돼요. 제가 뭘 했고, 근데 걔가 받아쳤고, 뭐 놀랐고, 감정이 어땠고, 이런 부분을 말할 때에도 어떤 영상을 떠올리면 쉬워요. 드라마 같은 부분들. 그래서 뭔가 클로즈업 되고, 눈물이 맺히다가 또르륵 흐르고, 이런 거에 맞게 나의 어떤 감정선도 전달을 하면은 훨씬 더 생동감 있는 말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제가 BCD 기법이란 걸 알려드릴 건데 어떤 건지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꼭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랄게요. 지난 겨울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배경 설명부터 해가지고 또 흥미도 유발하면서 순차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숙제로 드릴게요, 여러분. 다음 주에 만나요.